네, 어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꼭 2달이 되는 날이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국교라 할 수 있는 동방정교의 부활절이었는데요. 하지만 모두가 바랐던 휴전 대신 러시아는 동부 돈바스 지역 등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네, 관심이 쏠렸던 프랑스 대통령 선거에서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극우 성향의 마린 르펜 후보를 누르고 20년 만에 연임에 성공했는데요. 선거 결과 프랑스 국민은 지난 5년 전보다 더 분열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스튜디오에 국제부 이승훈 기자 함께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꼭 2달이 됐습니까? 네. 2월 24일에 침공을 했으니까 어제가 꼭 2달이 되는 날이었는데요. 그런데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한 러시아의 공세 여지껏 변함이 없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침공 2달째가 되기도 했고 또 어제는 그 동방정교회의 부활절이었죠. 예. 동방정교회 부활절, 그러니까 시간표가요. 일반 카톨릭이나 또 개신교와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예. 어저께가 이제 부활절이었고요. 자, 부활절까지만이라도 총성을 멈춰달라, 휴전을 좀 하자, 이런 유엔 사무총장의 메시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리우폴에 있는 많은 주민들 좀 움직여야 되니까 좀 통로라도 열어줘야 돼. 그때까지 좀 총성을 멈춰달라. 이게 교황의 메시지였습니다. 예. 하지만 러시아 침묵했습니다. 제철소를 지키고 있는 아조우 연대의 한 지휘관이요, SNS에서 이런 글을 올렸어요. 제가 관심 있어서 한번 봤는데요. 오늘은 부활절이다. 축하하고 성스러운 날인데 적군은 공중폭격과 함포 사격을 계속하고 있다. 예. 우리는 지금 적군의 탱크를 몸으로 막아내고 있다. 하지만 이제 적 보병이 침략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지금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한 대목이 아닐까 하는데요. 하지만 지금 러시아군, 이 남부에 있는 마리우폴뿐만이 아니라요, 동부에 있는 돈바스 지역에 대한 총공세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 이제 보고 왔는데 서로 이겼다, 이런 선전전을 계속 하더라고요. 예. 누가 이겼는지보다는요, 그 안에 전쟁 뒤에 남을 많은 민간인 피해로 이어지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지금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네, 그런데 이 걱정이 커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이 가장 치열한 교전이 이어지고 있는 이 아조우스탈에 군인뿐만 아니라 많은 민간인들이 여전히 있는 것으로 지금 그 소식이 전해지고 있거든요. 현재 어느 정도의 민간인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아마 화면들 다 보셨을 거예요. 예. 네. 그 지하 벙커이죠. 지하 벙커에 지금 어린이와 여성들이 많이 있는데 네. 일부는 그 군인의 가족들이라는 얘기도 있고 피해서 갔다라는 말도 있고 여러 말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한 1000여 명 정도 그쪽에 아이들, 그러니까 여성과 어린이들 그리고 민간이 있을 걸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이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모습도 보였죠. 하지만 버스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너무나 수가 적었어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도 약 1000여 명 정도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리우폴 공업도시죠. 인구 40만의 공업도시입니다. 제철소 중심으로 해서요. 그런데 지금 모두가 피난을 가고 한 10만 명 정도가 남아 있다고 해요. 하지만 지금 도시 전체는 한 90% 이상 파괴된 상황입니다. 자, 우크라이나 정부는 지금 마리우폴에서만 2만여 명의 민간인이 숨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직 전쟁 중이라 정확하게 몇 명이 숨졌다,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만 그 현장에서 시신을 발굴한다든가 이런 위성 사진들이 속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긍정적인 소식이 하나 있는데요. 저기 아조스탈 근처에서 회담을 하자고 블라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네. 거기에 대해서 대답은 없지만 조금 전에 키우에서 젤렌스키 대통령과 미국의 국무장관, 예. 국방장관이 이제 만났다고 해요. 예. 거기에서 이번 전쟁을 좀 막을 수 있는 어떤 전기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 네. 이런 바람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이 부활절 예배에 참석한 모습도 우리가 볼 수가 있었는데 이 대조되는 모습이 참 안타까운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전에 끝난 프랑스 대선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극우 성향의 마린 르펜 후보와 5년 만에 리턴 매치를 벌였는데 네네. 다시 승리를 거뒀죠. 대통령 결선 투표가 끝나자마자요, 예. 프랑스 역시도 우리처럼 출구조사 결과를 일제히 발표를 네. 하더라고요. 네. 프랑스는 출구조사를 밤 8시에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조사 기관마다 조금씩 내용은 좀 달랐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조사 기관도 조금씩 다르지만 대략적으로 마크롱 대통령이 한 57에서 58% 득표할 거다. 그리고 상대편인 르펜 후보는 한 41에서 많게는 42%까지 득표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자, 그런 정도 보면 뭐 차이가 한 15% 정도, 16% 정도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이런 면에서 볼 때 이제 마크롱 대통령은 승리했다. 이런 소식을 이제 프랑스 언론들 일제히 전하고 있고요. 개표 결과 역시 큰 차이는 없을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프랑스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최연소 대통령을 했던 마크롱 대통령, 자크 시라크 전 대통령에 이어서 20년 만에 재선하는 대통령이 됐어요. 자, 제가 이제 결선 투표라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네. 프랑스 대통령 선거는 이렇게 합니다. 1차 투표를 해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다시 1등, 2등, 1, 2위 후보자를 상대로 예. 결선 투표를 하거든요. 네. 지난 10일에 있었던 그 1차 투표에서는 대략적으로 마크롱 한 28%, 그리고 르펜 후보는 23% 정도 득표를 했었습니다. 네. 네, 방금 들어온 소식을 먼저 좀 전해드리고 이야기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등촌동 아파트에서 60대 여성이 신체가 묶인 채 숨진 모습으로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서 경찰이 피의자를 검거했습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오늘 새벽 1시쯤 경기 부천시에 있는 모텔에 숨어있던 4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망한 60대 여성과 같은 아파트에 살던 A씨는 이사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고민하던 중 평소 이웃으로 안면이 있던 피해자가 돈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기대해 살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년 만에 연임에 성공했다는 이제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 대선 때와는 달리 또 프랑스 국민은 더 분열했다라는 분석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 프랑스 언론이 일제히 뭐 그런 식의 보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자, 이 두 후보,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프랑스는 대통령 임기가 같습니다. 그래서 네. 5년 만에 만난 겁니다. 그때도 결선 투표에서 이 두 후보가 만났는데요. 네. 그때 차이가 32%포인트가 차이 났어요. 자, 이번에 16%포인트 났죠? 그러면은 절반이네요. 네, 절반입니다. 네. 절반 정도 르펜 후보가 약진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동안 프랑스 대선에서 극우 정당 후보가 나온 게 결선 투표까지 나온 게 딱 3번 있었어요. 네. 2002년에 있었고 2017년에 있었고 올해 있었던 겁니다. 2002년에 나왔던 후보 바로 르펜, 이번 르펜 후보의 아버지예요. 장마리 르펜인데 그 지난 2002년에 처음 결선 투표에서 올랐을 때 한 17% 조금 넘게 득표를 했었어요. 그런데 르펜 지난 2017년 득표율이 34%가 조금 못 미칩니다. 그런데 이번에 거기에 더해서 한 8% 이상 득표를 했으니까 네. 극우 정당의 그 약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 거예요. 자, 프랑스 언론들은 이런 말합니다. 르펜 후보가 그 지난 5년 동안 정말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얻었다기보다는 마크롱 대통령이 첫 임기 중에 보여줬던 모습이 너무 실망스러웠기 때문에 오히려 반사 효과가 있었다. 이런 해석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요. 1차 그 투표가 지난 다음에 파리, 그다음에 마르세유 이쪽에서는 시위가 엄청났어요. 자, 우리는 마크롱 뽑겠다. 우리는 르펜 뽑겠다. 이런 시위가 있었는데 대학가는 달랐습니다. 대학가는 어떤 시위가 있었냐면 우리 이번에 투표하지 말자. 누구 뽑아도 이게 더 나쁜 후보를 고르는 이런 선거 우리 지쳤다. 예. 이래서 보이콧하자는 그 시위가 전 세계에 정말 많은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었죠. 대통령 선거 끝난 프랑스는 우리랑 좀 비슷해요. 오는 6월에 이제 국회의원 선거를 합니다. 네. 대략적으로 프랑스 국민들은요 대통령을 뽑으면 국회의원 선거 때는 그 나머지 정당에 이렇게 뽑곤 뭐 이게 뭐 일반적이었어요. 자, 이런 면에서 볼 때 이번 마크롱 대통령의 당보다는 다른 당이 다수가 되면서 아마 그 다수당의 그 당수를 아마 총리를 임명할 가능성이 크죠. 예.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제 프랑스는 불편한 동거로 이어가지 않겠냐. 이런 예상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세계는 국제부 이승훈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